기원전 1250년 나일강이 범람하는 계절, 테베의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당신은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23번째 딸입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은 수십 명의 자녀 중 하나일 뿐이지만 어머니에게 당신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신관이 선언합니다. 이 아이에게 태양신라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당신의 놀이터는 세계 최대의 제국, 그 심장부입니다. 왕궁의 정원에는 석류나무와 연꽃 연못이 있고 하인들이 당신의 발밑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파라오는 시인이니까요. 시는 바쁩니다. 이집트의 공주에게는 교육이 허락됩니다. 유럽의 여성들이 글을 배우기 2000년 전 당신은 카르낙 신전에서 상형 문자를 배웁니다. 수학, 천문학, 그리고 사후세계의 비밀. 서기관이 말합니다. 문자를 아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버지 람세스가 히타이트와의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카데시 전투, 아버지는 승리했다고 선언하지만 궁정의 속삭임은 다릅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파라오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죽음입니다. 당신은 하토르 여신의 시녀로 임명됩니다. 이집트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종교적 직위 중 하나. 매일 새벽 여신의 신상을 씻기고 향을 피우고 찬가를 부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믿습니다. 신들이 나이를 범람시키고 태양을 움직인다는 것을. 언니 둘은 이복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신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23번째 딸인 당신에게는 다른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결정합니다. 당신은 누비아 총독의 아들과 결혼할 것입니다. 제국의 남쪽 변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략 결혼. 상대는 32살의 군인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것이 왕가의 의무란다. 당신은 신의 딸이니까요. 신의 딸은 울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결혼식에는 신전도 서약도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결혼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위 위에서 당신은 테베의 신전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알던 세계가 사라져갑니다. 누비아에서의 삶은 테베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응합니다. 두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과 딸. 이집트에서는 남녀 모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딸도 당신처럼 교육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방식입니다. 나일이 범람하지 않은 해, 가뭄이 찾아오고 역병이 뒤따릅니다. 누비아의 마을들이 하나둘 침묵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먼저 열을 앓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최고의 의술도 소용없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걸고 세크메트 여신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닷새 만에 숨을 거둡니다. 당신도 열병에 쓰러지지만 석 달의 사투 끝에 살아남습니다. 신이 아직 당신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병이 지나가고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다른 전쟁이 찾아옵니다. 누비아 남부의 반란, 진압에 나선 남편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전장에서 화살에 맞았다는 소식. 당신은 이제 30살 누비아 총독 영지의 실질적 주인이 됩니다. 슬퍼할 시간은 없습니다. 영지의 세금을 거두고 공물을 분배하고 분쟁을 중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테베에서 온 여왕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딸이 16이 됩니다. 당신과 같은 나이.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합니다. 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테베의 서기관 가문의 청년. 딸이 직접 고른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법은 여성에게 이혼할 권리도, 재산을 가질 권리도 줍니다. 당신이 못 가진 것을 딸에게 주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아버지 람세스 2세가 90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60년간 통치한 파라오, 당신은 누비아의 영지를 딸 부부에게 맡기고 고향 테베로 돌아갑니다. 24년 만입니다. 떠날 때는 16살 소녀였지만 돌아온 것은 40살의 여인. 카르낙 신전의 기둥은 여전하지만 그 사이를 걷는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집트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당신은 생전에 자신의 무덤 건설을 시작합니다. 왕비의 계곡 근처 작은 석실 하나, 벽화를 직접 감독합니다. 여기에는 하토르 여신을 섬기는 당신의 모습을, 저기에는 나일의 범람을, 그리고 가장 안쪽 벽에 사후세계에서 아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그려넣습니다.
기원전 1272년 당신은 50살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것은 긴 삶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무덤은 완성되었고 사후세계의 주문은 모두 외웠으니까요. 마지막 저녁, 딸이 누비아에서 올라옵니다. 손녀를 데리고 당신은 나일강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봅니다. 태양 신라가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떠오르겠지요. 당신도 그럴 겁니다. 기원전 1212년 당신은 50살의 나이로 잠들듯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25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무덤은 완성되었고 관은 만들어져 있고 부장품은 목록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70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영원으로 가는 여정. 방부사들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갈고리로 코를 통해 뇌를 제거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뇌를 쓸모없는 장기로 여겼습니다. 생각은 심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왼쪽 옆구리를 절개해 내장을 꺼냅니다. 위, 간, 배, 장. 각각의 장기는 4명의 호루스의 아들이 지키는 카노푸스 단지에 담깁니다. 시신은 나트론 소금에 40일간 묻힙니다. 수분이 빠지고 살이 가죽처럼 변합니다. 관은 이미 25년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박을 입힌 목관 3겹. 가장 안쪽 관에는 당신의 젊은 시절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눈은 크게, 입가에는 미소를,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건조가 끝나면 붕대를 감기 시작합니다. 수백 미터의 아마포 사이사이에 부적을 끼워 넣습니다. 스카랍의 부적은 심장 위에, 웨드자트의 눈은 절개 부위 위에, 그리고 얼굴 위에는 황금 마스크. 신관이 주문을 읊습니다. 모든 매듭 하나하나에 마법이 깃듭니다. 70일이 지났습니다. 장례 행렬이 시작됩니다. 소가 끄는 썰매 위에 당신의 관이 실립니다. 곡소리꾼들이 머리에 흙을 뿌리며 울부짖습니다. 신관들이 향을 피우고 하인들이 부장품을 나릅니다. 가구, 음식, 보석, 화장품, 사후세계에서도 당신이 공주로 살 수 있도록.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의식이 거행됩니다. 입 열기 의식, 신관이 특수한 도구로 관의 입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영혼바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사후세계에서 말하고 먹고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의식을 지켜봅니다. 34살의 딸은 어머니가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사후세계의 심판의 전당에서 아누비스가 당신의 심장을 저울에 올린다고. 반대편에는 진리의 깃털 마하트.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괴물 암무트가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영원한 죽음.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가볍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남편을 잃은 고통도, 고향을 떠난 외로움도, 그 모든 무게에도 당신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당신의 관은 당신이 직접 설계한 석실 깊숙이 안치됩니다. 벽에는 당신이 감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신관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돌문이 닫힙니다. 도구를 막기 위한 봉인이 찍힙니다. 이제 당신은 3000년의 어둠 속에서 잠듭니다. 나폴롱의 군대가 이집트에 도착할 때까지. 고대 이집트에서 공주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신의 혈통이라는 특권과 제국의 도구라는 족쇄를 동시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받고 신을 섬기고 정략에 의해 시집가고 아들을 역병에 잃고 남편을 전쟁에 잃고, 하지만 딸에게는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죽음 너머를 준비했습니다. 70일간의 정교한 의식으로 영혼을 설계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꿈꾼 영혼이 아닐까요?